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황 대표의 라테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와, 신나는 라테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따라 무척 아름다우십니다. 네, 제가 오늘 약간 옷을 좀 네. 컬러풀하게 입었죠. 블링블링 네. 럭셔리하십니다. 네. 라테 이슈 청취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회사로 오면 어떤 날은 정말 네. 화장을 전혀 못하고 네.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머리를 띵 묶고 오셨더라고요. 틱 묶고. 근데 제가 이번 주만 해도 한 2번을 이렇게 머리를 풀고 렌즈를 끼고 네. 아, 렌즈. 왔더니 아침에 출근을 딱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푹 하고 웃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전날과 그 다음날이 너무 다른 거지. 이게 여자의 갭이, 변신은 무죄. 갭이 너무 크니까. 네, 여하튼 뭐 예쁜가요? 네. 그래서 제 옆에 예쁜 제 옆에 계신 우짜우짜의 하트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신해졌어. 하트입니다. 네, 울다 띠링띠링. 우짜입니다. 네, 예쁩니다. 띠링띠링. 네. 요새 핫 이슈가 아이템. 아니라 핫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요? 올겨울 핫 아이템. 네, 그리고 이 진주가 또 요새 이게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옷에 이렇게 진주 장식도 요즘은 많이 달고. 그래서 나 어제 본 옷에 단추에 그쵸, 진주가 진주가 많이 달려 있죠. 있었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멀리 계신 네. 정화백님. 정화백입니다. 피부가 네. 블링블링한. 네, 요즘 관리해요. 정화백님. 열심히. 네,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 아름다우신 우아하신 아유, 사랑책 감사합니다. 도서관의 마마키님. 마마킹님도 머리 좀 자르지 않았어요? 안 잘랐어요. 웨이브가 굉장히 웨이브의 굵고 웨이브의 효과가 그냥 되게 예뻐요. 머리까지 짧아 보이네요. 어떻게 항상 보면 피부가 화장이 되게 잘 받는 그런 네. 피부. 근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끼리 막 서로 막 예쁘다, 칭찬하다. 그냥 자,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원래. 자퍼클러.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자신감? 맞아. 그 한 주 동안 네. 그 여러 가지 뉴스 제가 요새 뉴스를 들으면 네. 뭐 이렇게 왜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맞아. 뭐 해먹은 사람들. 네, 맞아요. 어? 과거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고 네. 하는데 과거 정권에서 뭐 이렇게 해먹고 맞아요. 또 해먹고 맞아요. 그런 뉴스만 보다 보니까 정말 답답해요. 언제까지 네. 저거를 저렇게 정말 파면 파는 대로 계속 맞아.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뉴스 볼 때마다 요즘은 좀 화가 많이 나고요. 그 중에서 일단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네. 저희가 라테이슈에서 작년에 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왜 최근에 더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냐면 그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국민청원제도 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할 때 청소년 보호법 관련해서도 그 국민청원 그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거를 네. 강화하라라는 걸로 해서 국민청원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국민청원 제도가 옛날 마치 신문고처럼 네. 우리가 청와대 직접,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할 게 있으면은 올리고 그게 20만 명 이상이 그 청원에 동의를 하면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1호가 그 청소년 보호법이었고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간 게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30일 날 청원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게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게 돼 있는데 네. 어제 그래서 그러니까는 11월 26일이죠. 11월 26일 날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네. 영상으로 답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청원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하신 분의 요지는 일단은 원치 않는 출산이 그 여성한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낙태죄로 인해서 낙태죄
그렇죠. 낙태죄로 인해서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현재 처벌하는 그 형법에 그렇죠. 말도 안 돼.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거고 네. 이 나라 여성들의 어떤 건강과 건강에 대한 케어를 당당히 우린 받아야 될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12주 안에 복용하면은 생리통 수준의 출혈만 있으면서 안전하게 낙태가 되는 이 자연유산 유도약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 실제로 이제 중국제 가짜약을 파는 사기꾼이 인터넷에서 판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더 건강에 위협을 그렇죠. 이걸 또 받기도 이제 하고 약간 불법적으로 구매를 그렇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낙태죄로 인해서 여성들은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어떤 죄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 남성과 불합리하게 혼자 그 모든 거를 책임져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 낙태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게 불임의 원인이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잃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는 그러면 피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피임 제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피임이 한 콘돔이 한 85%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뭐 루프나 임플라논 뭐 호르몬 그런 제 같은 걸 여성들이 복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98% 99% 정도 피임 효과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건강에 뭐 부정 출혈이라든가 그 심리적으로 어떤 뭐 감정 기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만 이런 부작용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배란 그 주기법으로 피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서 사실 원하지 않는 그런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택이나 이런 선택권이 여성한테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슈로 제기를 해서 국민의 신체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나라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리는 이런 청원에 글이 올라왔고 그 건에 대해서 한 23만 명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선 일단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일자로 일단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혹시 그 내용을 보셨나요? 끝까지 못 봤어요. 저도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건 봤는데 순간 다른 일 하면서 끝까지 못 봤어요. 일단은 제가 저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그게 한 9분, 10분 정도의 일단 영상이고요. 저는 일단 좀 신선했던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마치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을 하듯이 현장에서 그냥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저는 너무 새로웠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일단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면 뉴스 보도하는 보도 기자가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민정수석이 자기 목소리로 그 청와대의 입장을 그야말로 다이렉트한 어떤 그 어떤 채널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신선했고 되게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한 9분 동안 그걸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청와대 민정수석의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다룬 적은 있으나 그 현재 낙태죄 관련한 그 형법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낙태를 한 자, 낙태하게 한 자, 의사 등에 대해서 낙태를 죄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요. 모자보건법에서는 그리고 그 민정수석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낙태라는 단어 자체를 좀 바꿔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로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고 일단 말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형법에서 정한 낙태죄의 적용을 몇 가지의 어떤 그 사유에서는 허용하는 그런 법이 모자보건법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통계 자료로 보면은 우리나라 연간 신생아 수가 45만 명인데 1년에 임신 중절 건수가 34만 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합법적인 수술은 4.4%고 95%가 불법 시술이고요. 그럼 불법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시술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의료보험 혜택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 시술됐을 경우에 이게 들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그런 안전한 임신 중절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혼 여성의 임신 중절 건수가 58%, 미혼 여성이 42%. 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거에도 보면은 내년부터 다시 임신중절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이게 응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라서. 거기서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이게 더 수치가 실제보다 작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임신 중절률이 우리나라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남성의 콘돔 사용률이 11.5%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낙태율이 높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피해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참나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지금 여자가 지어야 되는, 그게 심리적 정신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형사적인 그런 그렇죠.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그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죄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형사처벌까지도 여자 모두 오롯이 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 주장이라고 주장인 것입니다. 자가 수정하나 우리가? 죄송합니다. 너무 웃긴다. 11%밖에 안 되는데 나 좀 충격이다.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콘돔 쓰는 게 뭐 11점 몇 %고 그 다음에는 뭐 여자들이 대부분 뭐 호르몬제를 먹거나 그거도 부작용 나가지고 아니면 뭐 자연피임법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진짜 아픈 엄마 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진짜 남학생들한테 이게 뭐 어쨌든 85%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더 강력하게 정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낙태죄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한 40분 정도 이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조목조목 이렇게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생명에 대한 존중권과 여성의 건강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 두 가지 이슈로 지금까지는 대응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민정수석이 발표한 입장 이전에 혹시 이제 우리 패널 세 분께서는 여성의 선택권과 생명의 존엄성 이 두 가지의 이슈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을 지지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는 선택권에 좀 비중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라도 그게 나에게 해당되고 예를 들어 내 딸한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명확하게 이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내 딸의 일이다. 그렇지, 맞아요. 내 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 병원 가자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전 100%. 맞아요. 그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믿고 있는 그쪽 이제 분이랑 말을 한번 같이 밥 먹으면서 잠깐 심도 있게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견은 그분의 입장은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고 본의 아니게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게 이제 위에서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생긴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게 생각이 참 다르구나 바라보는 게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옛날에 그 전쟁이 났을 때 어떤 그 전쟁이 났을 때 수녀원에 그 수녀들이 전체가 다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수녀들은 그 아이들을 다 기꺼이 낳아서 키웠다. 이런 그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거기는 어쨌든 집단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수녀원이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애들을 뭐 먹여 키울 수 있지만 내가 혼자 원하지 않는 아이를 폭행을 당했다는 해서 가졌다. 능력도 안 되는데 지원받는 것도 없다면 이 애를 어떻게 키우겠냐. 이런 거에서는 또 서로 좀 이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주신 거는 소중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는 인간이 받아들여라. 선택한 게 아니다. 받아들여서 소중히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마마킹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 그때는 그대로 수용을 했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임신을 하지 않았던 임신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그렇지만 지금은 아기를 출산을 경험했고 모든 현실적인 판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현실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를 떠나서 종교의 제약을 받을 수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카톨릭 저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종교를 떠나서 이건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낙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실정이 온 거는 우리나라에 잘못되어 있는 그 피임 교육, 성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일단 맞아요.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성교육을 하는 성교육 그 강사부터가 자기가 부끄러워서 하고 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고 실제적인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적인 약간 리액션이 강한 성교육을 했으면 그 성교육에 대한 수업 시간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 굉장하거든요. 애들은 파급 효과가. 오히려 비난을 한다든지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들이 경험한 거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에 있어서 이게 아름다운 쪽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숭고하고 좋고 행복하고 그 행복 지수도 높은데 정말 우리 정화백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폭행을 당해서 뭐 아기를 임신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결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여자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싫은 사람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증오가 안 가게 그 애한테 안 가고.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더 이상 자식을 못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임신 중절에 있어서 낙태에 있어서는 이건 뭐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좀 그렇죠. 세계적으로 좀 부끄러운 거 아닌가. 이 법 자체는 없애야지 되고 여기에 있어서 임신 중절을 한다든지 이거를 뭐 부추기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게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자기 몸을 정말로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 몸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내가 뭐 죄의식을 가져야지 된다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법에 제약을 받고 또 의료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그런 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리고 구세대적인 법이 아닌가. 그렇죠. 신세대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돼서 그 형평성의 문제야말로 남자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바로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생각이 똑같아요. 얘를 만약에 형벌로 다스린다면 네.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낙태죄를 적용을 한다면. 그렇죠. 50%씩. 근데 반반.
그 인터넷에 어떤 여성분이 올린 글에 보면은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형사처벌, 형사법이라는 거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게 형사법의 기본적인 여자 맞아요? 네, 어머, 그런 어머.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저는 되게 도대체 깜짝 놀랐거든요. 연령대가 혹시 모르시죠? 연령대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여성의 주장 중에 여성의 어떤 이 건강해야 할 권리, 보호받아야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의 또 주장은 권리가 있다면 책임도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권리를 남성과 사회가 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같이 지어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 권리도 사회와 남성이 다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와 남성이 같이 가질 수가 없는데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 이론으로 이야기하는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쨌든 낙태죄 폐지를 다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끼리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와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태아의 생명권은 소중하고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전혀 키울 수 없는 의도하지 않은 지금 예를 든다면 나이 50이 넘었어요. 나이 50이 넘었는데 생겼어.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키우세요. 아무것도 안 돼. 얘네들 몸에 지병도 있어. 그럼 그렇죠. 네. 그러면 국가적인 제도가 된다 이러면 키우지. 국가에서 뭔가 사회적인 기반이 제도권이 돼 있다면 사회적인 제도권도 돼 있지도 않고 국가적인 시스템도 없는데 무조건 나와서 키우라. 이건 잔인한 거죠. 그 그렇죠. 가정에 행복 지수가 있는데 이건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조국 그 민정수석이 얘기한 거의 핵심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생명권이냐 아니면 여성의 선택권이냐를 계속적으로 논란이 지금 되어오고 있고 실제로 2010년? 네.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헌 그 소원을 했고 그거를 낙태죄가 합헌 결정을 냈는데 이게 4대4로 되게 팽팽했는데 어쨌든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그 합헌한 의견은 좀 전에 말씀드린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크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났고 그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위헌에 대한 주장을 한 건데 이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식의 논의로는 이거를 더 이상 해법을 맞아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일단은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한 정부의 그 방안은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살피겠다. 2018년도부터 임신 중절이 얼마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원인부터 살펴서 그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들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정수석의 의견입니다. 네. 그 민정수석이 그 설명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80%인 29개국에서 임신 중절을 현재 허용을 하고 있고요. 2006년도 세계보건기구 연구를 보면은 매년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그 중에 6만 8천 명이 사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그 3가지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직이나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3가지 경우를 보면 현재의 그 제도로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같이 새로운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 게 좀 애매하다. 왜냐면은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네, 그랬다가도 아이 때문에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잘 사는 그런 부부들도 좀 봤거든요. 아주 드물지 않나요?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 그렇구나. 나는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좀 약간 그럼 뭐 예를 들면 실직이나 투병으로 경제적 네. 어려움으로 네. 아이 양육이 완전히 어려운 경우. 그거는 아이도 고생 아닐까요? 애도 힘들 것 근데 같고. 사실 실제로는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에? 결혼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혼 여성의 네. 중절 수술도 많지만 많지. 지금 그쵸, 숫자상으로 그쵸. 보면 그게 더 많다라고 일단 나오지만 실제로 미혼 여성의 미혼도 중절 수술도 상당수 있다고 예, 저는 알고 지금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 50% 이상이 예. 기혼 여성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조사에서 명확한 응답이 나오기가 되게 어렵기 네, 때문에 그치. 어떤 게 더 순위- 많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아까 뭐 딸 이야기도 했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네. 상대가 정말 결혼을 할 만한 상대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네. 네. 그럴 때는 저 같으면 진짜 야, 네 인생이 더 소중해. 네 인생 너 입장에서만 결론 내려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딱 내 딸로 반영하면 그럴 것 같아. 딸 사는데 정말 앞이 보인다면은 그 낳은 아이도 고생일 거 아니에요. 저는 걔는 또 무슨 고생이야. 그래서 그냥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돼서 출생했어요.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권이 좋아야지 되는데 책임을 보장돼 있는 게 없잖아요. 당당하게 키울 수 네. 있는 환경이 되면 미혼부라고 또 얘기가 했을- 달라지는 거죠. 미혼부라고 하면 일단 미혼모는 그래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미혼부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인 편견과 이 미혼부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제도권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힘든데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일단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논의를 어쨌든 시작을 할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논의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이거를 추가적으로 또 고민을 할 거라고 하고요. 또 자연유선 유도약 이거의 합법화 여부도 어떤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임신 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추진을 할 건데 아까 마마킹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피임 교육 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거기에서는 뭐 미혼모라든가 미혼부라든가 이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전문 상담도 실시를 하고 관련해서 지원 사업도 전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시킬 거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도 모색을 하고 또 입양 문화도 활성화시키고 이게 단순히 이거를 뭐 낙태죄를 폐지하냐 안 하냐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낙태죄 폐지도 검토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아까 입양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논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펼쳐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거 보면서 막 열이 확 받는 게 현행 모자 보건법대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모두 불법이다. 강간이나 정신장애, 전염병 질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만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네. 이를 어기면 형법 제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시술을 한 의료인 역시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 이게 뭐 10,000분의 1, 1000분의 1일 네. 거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24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한다. 네. 이거는 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럼 전염병, 뭐 강간이나 정신장애 네. 이게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그렇죠. 현재는 예. 그런 상태라는 예. 거죠. 이게 좀 너무 쌍팔년도. 그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만 딱 집어넣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 게 이 모자 보건법이 언제 이게 생겼는지 전 궁금한 게 현실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오래된 법이 있는데 된 이 거죠. 쌍팔년도에 만들어진 이런 법을 지금 따진다면 어떤 의료인이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뭐 임신 중절을 해주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길거리 다녀보세요. 아이들이 성장 발육이 굉장히 많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중학생만 많이 바뀌었죠. 해도요 키가 170이 넘어요. 그리고 어디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사랑을 안 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문화적인 게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야지 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사회 보장에 따른 제도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뭐 과거에 연연한다라는 거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 네. 같아요. 그 저희가 작년에 라떼 이슈 시작하고 처음에 초기에 다뤘던 이슈 중에 전기 누진제 네.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오래된 그것도 아마 70년대 초반에 아마 그렇죠. 그 세워졌던 것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일부 그 부분이 좀 개정이 조금 됐고 나아졌고. 그 전기 그 누진제 이후에 저희가 그 즈음에 제가 그러니까 16년도 9월 말 10월 초경에 제가 이 낙태 관련된 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슈가 됐고 올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모자보건법은 73년도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우리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죄는 정말. 1953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모자보건법에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모자보건법에서 얘기된 게 이제 1973년도예요. 이게 1973년도에 생긴 거를 지금 세기가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네. 21세기에 20세기의 법을 이야기한다는 건 좀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그 법적인 검토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있고 또 입법부에서도 또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는 단순히 형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앞으로는 정말 비혼모라든가 비혼부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각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발표한 저는 이 청와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지지를 좀 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 청와대에서 이런 것들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여자한테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도 좀 추가로 네. 의견도 좀 낼 수 있고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라떼 이슈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